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84%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구매 경로에서 인터넷몰 비중은 71%를 차지한 반면 약국은 5%에 그쳤습니다. 소비자가 성분 분석과 가격 비교를 직접 하면서 처방을 하는 건데요. 30대 직장인 노모 씨는 하루에 먹을 10여 종의 영양제를 계약할 때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챗GPT를 참고한 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0대 전모 씨도 유튜브에서 알게 된 당뇨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구해 체중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약은 원산지나 함량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구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대체가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어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표로를 열어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거꾸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워줄 테니까 얼마 웃돈 줘라. 심지어 1억까지 얘기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홀로 등판해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분산되도록 직접 압박하는 가운데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편법 거래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샅샅이 살피고 직접 수사도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과거의 특혜를 없애고 미래의 꼼수를 막는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가 갈수록 치밀해지는 동안 정부 대응은 이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대출과 거래자금 흐름 감독, 국세청은 세금 탈루와 편법 증여 조사 등 관계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있는 데다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불법 행위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계약,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동산 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수사권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 감독원이 피조사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열람 시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 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미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예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감독원 내부에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협의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신고가 없어도 협의회 의결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에 부동산 감독원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